리액트 리덕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액트 리덕스에 있는 퀵 스타트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저거를 카피하면 되겠네요. 우선 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액트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타입스크립트 세팅 해주고요. 네, 폴더로 들어가서 이제 프로젝트를 열 겁니다. 그 전에 우선 npm 인스톨 먼저 해주고요.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열고 이제 아까 전에 봤던 리덕스 npm을 인스톨을 해야 되겠죠. 예, 이거 카피하고요. 네, 터미널에서 실행하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패키지.json에 예, 추가됐고요. 디펜던시. 자, 소스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비트에서 디폴트로 해주는 것들이니까 일단 소스를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S도 다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HTML도 디폴트로 되어 있던 거 지우고 실행해 봅니다. 네, npm 스크립트 실행해 보고 접속을 하면은 네, 정상적으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프로젝트 세팅이 끝났고 다음에 이제 카운터를 만들 거예요. 쭉 이제 보고 있는데 카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스토어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리덕스죠. 리덕스의 스토어를 만드는 건데요. 예제에 있는 대로 이제 앱폴더 하나 만들고 store.js 여기에 이제 컴피거 스토어를 여기에다가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스토어를 만들면은 이제 store.js 이 ts로 아마 바꿀 겁니다. 여기에다가 컴피거 스토어에 리듀서 속성에다가 이 스토어들을 쭉쭉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타입스크립트로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 거의 크게 코드상으로는 바뀌는 게 없는데 자 저기에다가 이제 스트링 모드 그 안쪽에다가 이제 프로바이더 이 프로바이더가 리액트 리덕스에서 제공해주는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토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스토어 파일을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자, 타입스크립트 확장자 바꿔줬고요. 네, 확장자를 적어줄 필요가 없죠. 스토어를 넣어주고 프로바이더로 컨텍스트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됐고 이제 슬라이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트 슬라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지점의 스토어를 만드는 작업들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카운터 슬라이스라는 파일을 만들고 쭉 보면은 네, 크리에이트 슬라이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리덕스 JS의 툴킷에 들어가 있는 리덕스를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저 카운터 슬라이스가 스토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안쪽에다가 옵션들을 좀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름 넣어주고 네임 넣어주고 이니셜 스테이트 들어가야 되고요. 리두서스 그래가지고 총 3개의 프로퍼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스테이트 넣어주고요. 리듀서즈 속성이
우리가 실제로 실행할 액션들에 대한 펑션을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기 상태값 카운트를 0으로 주고 있습니다. 리듀서즈 프로퍼티 안쪽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액션 펑션들이 쭉 들어갈 건데요.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 미리 주석으로 한번 달아보고 있습니다. 카운트 증가, 감소, 그다음에 숫자를 임의로 줬을 때 그만큼 카운트가 증가하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카운트를 초기화시키는 것, 뭐 이런 것들 주석으로 좀 달아보고 있고요. 스토어를 엑스포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쪽에 그 점 리듀서라고 되어 있는 게 스토어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자, 이 카운터 스토어를 이제 컴피거 스토어 여기에다가 리듀서 쪽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스토어를 만들 때마다 저런 식으로 점 리듀서를 엑스포트 하고 그런 다음에 store.ts 타입스크립트 안 쓰면 JS죠. 예, 그 안쪽에다가 등록을 시켜 주시면 되고요. 가능하면은 네임하고 이름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카운터로 네임하고 맞춰줬습니다. 리듀서를 이제 디폴트로 엑스포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액션들을 컴포넌트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엑스포트를 개별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얘가 보이다시피 카운터 슬라이스 점 액션즈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듀서즈에 등록된 펑션들이 슬라이스의 액션 속성으로 엑스포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넣어주고 있는데 21번 라인의 컨스트 쪽에 이제 저 펑션들을 엑스포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컴포넌트에서 그걸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크리먼트 바이 어마운트에 액션 파라미터 하나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테이트 카운트를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다음 얘는 좀 이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따 좀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카운트 초기화 state.count.0 하면 되겠죠. 자, 다시 매뉴얼을 좀 봅시다. 쭉 보다 보면은 네, 제대로 작업한 것 같아요, 제가. 자, 이제 스토어를 이제 컴포넌트에서 불러와서 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터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카운터 다른 영상들 보면은 이제 슬라이서는 첫 파일명을 소문자로 고 컴포넌트는 대문자로 하더라고요. 저기 뭐 그래서 저도 그냥 똑같이 따라해 봤습니다. 카운터 컴포넌트를 만들고 엑스포트 했고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코드들이 좀 있군요. 예, 어쨌든 앱 컴포넌트에다가 카운터 컴포넌트를 등록을 시켜줘서 카운터 컴포넌트가 노출이 되게끔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 없죠.
예, 정리가 다 끝난 것 같고요. 리덕스에서 제공해주는 유즈 실렉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토어를 가져오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임포트 해줘야 되겠죠. 유즈 실렉터 리덕스고요. 리덕스에서 가져오면 되고, 자, 저 스테이트에 지금 빨간 줄 그어지는 거는 타입스크립트를 썼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트에 대한 타입이 언노운으로 찍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타입스크립트용으로 조금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을 이 작업을 좀 해줄 겁니다. 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니까 검색을 해가지고 스테이트에 대한 타입을 어떻게 자동적으로 지정을 해주는지 이거를 지금 구글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고요. 유즈 셀렉터로 검색을 해가지고 루트 스테이트 저거를 타입을 만들어주면 되는군요. 아 근데 이분이 카피를 못하게끔 해놔가지고 짜증나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손으로 쳐야죠. 보고 store.ts 들어가서 타입을 정의를 해줍니다. 루트 스테이트라고. 자, 저거는 컨피규어 스토어로 변수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엑스포트 디폴트 하는 부분으로 수정을 할 겁니다. 자, 됐습니다. 스토어에 대한 타입 정의가 됐고요. 저렇게 타입 정의를 해주게 되면은 빨간 줄 없어지게 됩니다. 타입 스크립트 때문에 좀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하긴 하지만 제 실력이 좀 부족한 거니까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타입 스크립트 계속 쓰면은 훨씬 더 코딩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버튼을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2, 인크리먼트랑 디크리먼트를 적용할 그 부분에 대한 버튼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도착 동작을 스토어에 있는 액션들을 동작을 시키려면은 디스패치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디스패치에 대해서 임포트를 한 다음에 액션도 임포트를 해서 가져온 거를 디스패치에 파라미터로 넘기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액션들 가져왔죠.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그럼 얘네들을 실행을 시키려면은 디스패치가 필요합니다. 플러스니까 인크리먼트죠. 예, 디스패치. 이 자동 완성이 참 불편할 때도 있네요. 인크리먼트. 괄호 열고 닫고 해야죠. 철자가 틀렸고. 그 다음에 디크리먼트도 만들어주면 되겠죠. 예, 잘 동작하네요. 그다음 리셋도 만들 겁니다.
예, 잘 동작하네요. 0으로도 되고 마이너스로 되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리듀서즈에다가 액션 펑션들 넣어주고 걔네들 꺼내와서 쓸 수 있게끔 엑스포트 해주고 이런 게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동작 카운터에 대한 기본 동작은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마운트 바이 그 카운터 해야죠. 인풋 값에다가 이제 값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 값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을 넣어놨다 그러면 3씩 증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입력한 값이 변할 때마다 인크리먼트 값을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 컴포넌트 안에서만 쓰는 거니까 유즈 스테이트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스타트 예제는 그 부분이 스토어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좀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컴포넌트 쪽에 좀 넣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소스도 다 들어가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카피하면은 재공부가 안 되니까 나름대로 또 재해석을 해서 내가 넣어주고 싶은 기능들 넣어보고 내가 코딩하고 싶은 식으로 한번 코딩을 해보려고 살짝 번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인크리먼트 바이 어마운트 쪽 소스를 지금 보고 있고요. 체인지 이벤트의 세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밸류 인크리먼트 어마운트 저 밸류에 대해서 유즈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명 바꾸려다가 그냥 어마운트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어마운트, 셋 어마운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온체인지 이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마운트 값이 입력이 됐을 때 값이 변경이 되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버튼 만들어야지. by amount. 자, increment by amount를 디스패치로 호출해서 실행이 되게끔 하면 될 거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pay 액션이라는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더 들어있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액션 부분 있죠. 자, 액션 부분이 적고 있는데요. 예, 페이로드가 필요하죠. 저 타입이랑 프로퍼티하고 페이로드라는 프로퍼티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타입 형태예요. 저 액션 자체가. 그런데 리덕스 툴킷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저 액션 부분의 파라미터는 리덕스만 썼을 때의 그 페이로드 프로퍼티에 대한 값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값을 넘겨주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예, 페이로드 닷 어마운트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데 저렇게 할 필요가 없었더라는 거죠. 저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넘겨주고 싶은 값을 그냥 값을 넘겨주면 됩니다. 어마운트 뒤에 막 이게 수정을 할 건데 저 페이로드 어마운트가 저렇게 줄 필요고 타입 맞춰가지고 타입 스크립트 생각하다 보니까 타입을 맞춰서 넘겨줄 생각에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그 부분은 금방 뒤에 수정하는 부분이 나올 거고요. 아니, 저 잘못했죠. 페이로드로 오브젝트로 넘겼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봅시다. 어떤 삽질을 하고 있는지. 안 되죠. 오브젝트로 넘기고 있으니까. 저 페이로드 없애라고. 아이 참. 다시 소스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지? 게팅 스타티드가 아니라 퀵 스타트를 봐야죠. 퀵 스타트. 퀵 스타트의 소스를 맨 아래쪽에 보면 소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페이로드 그다음에 넘겨준 쪽에서 바이 어마운트를 호출하는 쪽을 봐야 되겠죠. counter.js를 봐야 될 거고. 이쪽에 보면 이제 온체인지 쪽을 봐야죠. 버튼이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있고 온체인지에 보면은 타겟 밸류 버튼에 보면은 위에 거기죠. 네. 페이로드 그렇게 오브젝트로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어마운트. 그렇죠. 네, 이렇게 툴킷을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지금 적고 있습니다. 타입 생각하다 삽질한. 여러분들도 삽질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합니다. 이 영상이 실제로는 총 50분 동안 코딩하는 장면을 녹화를 한 거고요. 제가 후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동작합니다. 더 올려보자. 예, 동작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What's next? 타입스크립트 킥스타트가 또 있네요. 아이, 할 걸 그랬습니다. 저거 보고 할 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